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면 법인자산 유동화 절세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주식을 활용해서 법인자산 유동화 절세 전략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익소각과 유상감자를 활용하신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유상감자, 이익소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 주권 발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주권 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소각과 유상감자의 차이, 그리고 주권 발행을 통해서 어떠한 절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 내용 중 일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소각을 할 거냐, 양도할 거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집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서 소각, 감자를 처리하면 자본거래로 봅니다. 자본거래로 봐서 의제배당세가 나와요. 의제배당세는 차익에 대해서 부과가 돼요. 차익에 대해서 가져간 금원의 취득가액과 현재 원래 원가를 빼서 그 차이분에 대해서 의제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고요. 양수도 3로 가면 자산거래로 봐요. 자산거래로 봐서 이거는 양도소득으로 부과된다. 제가 앞에서 아까 저쪽에서 설명드리고 온 거는 지금 무슨 거래를 시켰던 거예요? 제가 밑에 거 자산거래를 시켜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이제 경계가 확실해지죠. 여기 국세청에서 이걸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싶겠죠. 의제배당으로 과세. 근데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한 4년 정도, 5년 있다가 감자를 해버렸어요. 자산거래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본거래를 봐서 그 감자 한 날 가서 의제배당세로 바로 과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각 종류가 있어요. 소각 종류. 소각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자, 이익소각이 있다는 거죠. 감자와 이익소각. 대부분 제가 다녀보면 이익소각을 다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왜 이익소각을 많이 해놓냐면 이익소각이 절차가 간단해요. 그래서 이익소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감자를 하면은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컨설팅 하신 분들이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진행을 안 해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편의주의적에서 발상을 한 거죠. 감자나 이익소각을 결정한 거는 누구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면 법인 내 대표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법인의 여건에서 감자로 갈 건 감자로 가고 이익소각은 이익소각. 그러면 감자와 이익소각 방법을 다 알아야만이 사장님한테 감자가 유리합니다. 이익소각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근데 감자 방식을 모른다는 거죠. 이익소각 방식만 아니까 그냥 이익소각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사장님이 안 좋은 재무제표를 가질 수도 있고 사장님이 잘못 진행해 놓은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감자는 이제 자본금 감소라고 그러죠. 이거는 주총 특별결의사항이에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해요. 신문에 공고도 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상법 절차 준수해야 돼. 이익소각을 하면 이거는 자본금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의 계류로 간단히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감자는 하면은 이렇게 돼요. 감자와 이익소각을 좀 정리를 하면 이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를 하면은 이제 자본금이 지금 5천만 원짜리 회사, 5천만 원짜리 회사인데 주식 수가 액면가 5천 원짜리 몇 주에 만주죠. 만주를 가지고 있어요. 만주에 액면가 5천 원. 그럼 이거 얼마예요? 5천만 원짜리 회사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감자를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감자 1000주를 했다. 감자 방식은 1000주를 감자를 했다 그러면요. 여기 자본금이 어떻게 바뀌냐면 1000주가 줄어들었죠. 1000주가 똑같아요. 5,000원, 액면가는 5,000원짜리 똑같고 주식수가 몇 주로 줄겠어요? 9,000주로 들고. 그럼 자본금은 얼마로 되겠어요? 자본금 얼마로 됩니까? 응? 이것도 계산 다 해줘야 돼요. 4,500이 되죠. 4,500만 원이 이게 자본금이야. 이게 감자예요. 그럼 감자를 봤을 때 자본금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죠. 주식수가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죠. 이게 감자예요. 자, 이익소각은 뭐냐? 소각, 이익소각은 똑같은 방식이 비슷한데 똑같이 5,000원이에요. 똑같이 5천만 원이에요. 여기 주식수는 줄어. 9,000주로. 근데 자본금은 안 줄어요. 자본금은 그대로 5천만 원. 이게 이익소각이에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주식수도 줄고 자본금도 들면은 5, 9, 45. 딱 떨어지죠. 4,500만 원. 근데 이익소각을 가면은 이게 5, 9, 45인데 5천이잖아요. 안 맞아 떨어지죠. 한 주당 액면가액과 발행주식수가 언밸런스하게 나가는 게 이익소각. 감자는 비례적으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익소각을 가는 경우는 자본금이 예를 들면 5억을 유지해야 될 회사들이 있어요. 자본금이. 뭐냐면 의약품 도매상. 이런 경우는 자본금 5억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감자 방식으로 가버리면 자본금이 줄어들어 버리겠죠? 4억 9천으로. 줄어버리면 회사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감자로 가면 안 되겠죠. 이익소각 방식으로 가야겠죠. 5천만 원 그대로 놔야 돼요. 그 나중에 이제 이건 또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자본금이 너무 많아. 자본금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본금이 한 30억이 넘어. 30억이. 그 30억이 자본금이 너무 가대해 갖고 있어요. 옛날에 회사를 계속 증자 30억. 자본금을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회사예요. 과감하게 10억 원대로 떨어뜨리고 싶어요. 자본금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절차의 정당성 이런 게 많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자본금을 줄이고 20억 까면 되잖아요. 20억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뭘로 하면 돼요? 감자 방식으로 가야만이 줄어들겠죠. 이 감자 방식으로 가야 될 재무구조가 있고 이익소각으로 가야 될 재무구조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구별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회사 상황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익소각 다 가버린다. 그럼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자본금이 얼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30억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회사는.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도 나타나냐면 왜곡되는 재무상태 지표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익소각 방식으로 갈 건지 감자 방식으로 갈 건지를 잘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득세, 의제배당 소득세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 분배금. 이게 이제 법인주주인 경우는 법인세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개인주주인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제배당 소득세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법령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 시기는 제가 주식소각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을 수입식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따져야 될 게 이제 지금 의제배당이 있냐 없냐를 지금 따졌잖아요. 의제배당 이슈가. 여기는 이렇게 아까 가버리면 의제배당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차익이 없어진 거니까 의제배당세가 내게 정부의 과세과액이 재료로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거는 과세재료인데 근데 의제배당세에 대해서 검토해서 두 번째 검토해 줄 게 뭐냐. 감자 이익소각할 때는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검토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주주가 누구 주주가 탈퇴했냐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있던 주주 중에 아버지만 탈퇴했죠. 아까 아들만 올라갔다고 그랬죠. 지분이. 그럼 아들이 이익을 받잖아요. 아들이 이익 받은 게 뭘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검토하는 거예요. 그럼 증여세를 내는 게 팩트예요. 배당소득세, 의제배당세를 내는 것도 100%고요. 증여세 내는 것도 100%예요. 그런데 핵심 컨설팅 키워드는 뭐냐? 의제배당 과세가액이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고 또 뭐요? 증여이익이 과세가액이 제로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거 그 내용입니다. 증여이익. 다 소각하는 경우는
일부 주주 등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증여일로 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의 시가보다 높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 증여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하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그 여기까지 좀 봐야 되잖아요. 대통령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막 서술형으로 막 돼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은 감자한 주식 한 주당 평가액에서 뭐 복잡해요. 자, 감자한 주식 한 주당 평가액이 얼마예요, 여기에? 10만 원이죠. 소각학 시 지급한 한 주당 금액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빼기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0이죠. 감자 주기 총수 곱하기 뭐 뒤에 나누기 하면 뭐 얼마 돼요? 빵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의미예요? 평가 금액이라는 거예요. 시가 평가 금액이 매우 중요하다. 시가 평가 금액만 제대로 하면 빼고 0에서 아무리 곱하고 나눠서 뭐 의미 없어요. 0이니까. 과세가액이 얼마로 떨어진다고요? 0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또 말씀하시는 분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오, 감자라면 증여세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 말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법률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감자 하면은 특정 주주만 빠져나가면, 일정 주주만 빠져나가면 증여재산가액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하냐는 거예요. 증여세 내려고 해?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그게 뭐죠? 오염된 정보를 주는 거다. 대표님한테. 뭐까지 이야기해야 돼? 그래, 증여세, 그러면 증여세 도대체 얼마로 어떻게 나온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스터디가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렇게 계산되니까 주식 평가 금액만 제대로 계산하고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면 과세가액이 0원으로 나오니까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데 증여 나올 세액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돼야 100점짜리 이야기가 되는 건데 위에까지만 이야기해보면 사장님 뭐죠? 공포감만 주는 거예요. 아, 하면 안 되네? 큰일 나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제 배당 과세가액이 나온다까지만 이야기해줘요. 아, 그러면 하면 안 되네? 세금 많이 나오네? 그럼 배당 과세가액이 어떻게 결정되는데? 까지 이야기해서 과세가액을 제로가 되면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되면 그 차이가 얼마냐? 그 세금이 얼마 나올 것까지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를 요약을 하면 배당소득세가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요. 세금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나옵니다. 근데 배당소득세를 얼마를 낼 건가, 증여세를 얼마를 낼 건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컨설팅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배당소득세가 부과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균등 감자의 경우 탈퇴 주주와 남은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증여세 발생이 합니다. 증여세. 이거는 상속세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에는 이제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요건이 뭐냐? 주주 간 불균등하게 감자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특수관계자가 성립돼야 되고, 소각시 지급금액이 평가액 70%의 현저한 차이가 나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는 증여세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각 감자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져가야 될 게 또 있겠죠. 특수관계자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차명주주 정리하는 게서 예를 들면 친구가 한 5%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한 주당 가격 20만 원이라고 해서 20만 원에 소각 처리를 해야 될까요? 낮은 가격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해도 되겠죠? 특수관계자가 아니잖아, 거기는. 세계 충족이 돼야만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이에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컨설팅 할 때 응용해서 확장 전략을 가져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법에 놓고 이걸 어떤 경우의 수가 충족이 돼야 되고 충족이 안 되면 안 되는지 이걸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대응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나오고 의제배당세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정리를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권 발행 아까 좀 이야기 제가 했어요. 이 주권은 이제 아까 주식을 구별해서 관리해 선입선출 원칙이에요. 무조건 배우자가 기존 주식도 있고 남편이 받은 주식이 있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선입선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어디가 나와 있냐?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대금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법에가 나와 있다.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판례에서 주식의 양도의 경우 특별히 각 주식들을 구별해서 관리하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라서 선입선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죠? 각 주식들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관리하면 선입선출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 부동산 보면 필지 쭉 나오죠. 필지를 하나 이렇게 여기 빌딩도 뭐 2필지, 3필지가 있다면 필지별로 쭉 해서 취득가액을 쭉 딱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팔 때 그 필지 나갈 때 꼬리뼈 달아서 나가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걸 구별하지 않고 통으로 취득할 때는 뭐 통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다르게 취득했는데 구분해서 팔 때 그 선입선출 원칙에서 묻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구별해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왜 주식은 구별해서 관리하지 않고 있냐라는 일이네요. 주권 발행을 하면 되는데 그럼 주권 발행을 지금 하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주권 발행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주권 발행을 하지 않고 있는 법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주권 발행. 주권 발행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법에가.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 우리가 만든 중소기업들은 주권 발행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관례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관례는 그걸 정상화시켜주는 거예요. 주권 발행하자 그러니까 마치 뭐 불법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를 정상적으로 가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디가 나와 있냐? 상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사 주권 발행 시기는 회사가 성립됐을 때는 주권을 지체 없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 상법에 적용해보면 그 주권이 그러면 발행되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대표회사가 반드시 발행하고 그럼 이제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증여가 일어나고 양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세요. 지금 사장님 주권 발행 안 했네요? 주권 발행 안 한 사이에 일어난 일들, 양수도 하고 증여하고 한 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내용이죠.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또 판단해 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주권 발행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수도 하고 뭐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했냐 안 했냐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권 발행할 때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되냐? 상호. 이런 내용이 쭉 다 나와요. 주권 발행이. 자, 주권 발행 이렇게 쭉 다 이런 기재해야 되고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일반 원칙 당사자 의사표시만 주권 효력이 발생하나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주 명부를 기재 아니면 해서 행하지 못한다. 여기 보시면 주권 발행 전에 주식 양도는 어떻게 할 거냐.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에 납입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나오는 내용이다. 6개월 이내에 했냐 안 했냐 그러면 구별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그래. 6개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유효하다. 주식 양수도는 주권 발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릴게요. 상속 감자할 때 반드시 주권 발행이 있어야 돼요. 사장님이 지금 현재 주식을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사장님 주식을 지금 70% 갖고 있어요. 자녀가 30%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사장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 주식이 상속되겠죠. 요렇게. 그죠? 그 상속세 낼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상속세 낼 돈이 없으니까 법인에다가 팔으라고 그러죠. 70% 중에서 세금 상당하는 금액, 절반이죠. 35%를 상속받아서 요렇게 팔으라고 그래요. 35%를. 그럼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낼 재원을 요렇게 받겠죠. 현금으로.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사장님으로부터 그때 상속가액이 시가잖아요. 상속가액이 한 주당 1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자녀는 이 취득가액이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에 받아서 법인에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양도 차익이 없다는 거죠. 양도 차익이 없어요. 그러면 의제배당가세 적용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법인에서는 35%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자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도로 누가 100%가 돼요? 자녀가 도로 100%가 되겠죠. 이걸 보고 상속한 이후에 감자 처리한다 해서 상속 감자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금 다 나와요. 자, 아까 선입선출 이야기 했죠. 자녀는 원래 취직하고 있는 주식이 있죠. 이게 얼마였을까요? 원래 한 게 가령 10,000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한 주당. 그럼 자녀는 지금 얼마에 10만 원에 상속이 된 거죠. 그럼 여기다가 35% 팔았을 때 얼마짜리 판 걸로 봐요? 10,000원짜리 판 걸로 보죠. 그 10,000원과 10만 원 차이가 얼마 나왔어요? 한 주당. 9만 원이 나왔죠. 한 주당 9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까? 안 됩니까? 49.5% 세금 다 두드려 맞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게 선입선출원칙이 아까 법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국세청이 과세를 한다는 거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럼 뭐죠? 세금 다 내고 나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주권 발행. 이 이야기까지 해줘야 돼요. 사장님들이 그러거든요. 나 상속세 내려고 종신보 많이 들어나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배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역질문 해야죠. 주권 발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안 돼 있는데 주권 발행해놨으면 상속감자 하면 세금 다 냅니다. 의미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권 발행이 이만큼 엄청나게 세금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상법조차 준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주권 발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